결국 진흙탕 싸움이다. 전홍준 대표는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다. 피프티 법률 대리인이 멤버들이 배신자 이미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피프티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전홍준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분쟁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전 대표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연예기획사 스타크루 ENT가 받은 성급금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비용으로 지출한 뒤 피프티가 소속된 어트랙트의 성급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했고, 채무 변제의 성급금 변제와 관련 없는 피프티의 음반 수익을 사용하고 있다며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훈 변호사는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소속 가수다. 현재는 마이너스 정산 중이지만 활동으로 언젠가 플러스가 됐을 때 어트랙트의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재무회계 부정행위가 이어진다면 정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어서 고발할 지위에 있다고 봤다라고 피프티가 전 대표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회사 내에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특히 대표면서 지배주주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면 회사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방관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인터파크가 90억 원의 성급금을 전 대표의 제작 능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고 피프티가 해당 성급금에 대해 채무를 갚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멤버들이 해당 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권리가 없다고도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성급금 90억 원을 하나의 띠로 생각을 해보면 90억 원이 전부 피프티를 위해 투입됐다고 한다면 피프티의 음원 수익으로 갚아내는 것이 당연히 맞다. 하지만 90억 원 중에서 일부한테 팀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 대표가 개인적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썼다면 피프티가 갚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급금 주체가 전 대표, 인터파크라고 하더라도 피프티의 음반 수익이 들어가서 채무를 갚고 있지 않나. 멤버들이 지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고발을 제기하는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수긍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면서 소속사를 배신했다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 멤버들에게는 통수돌, 배신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도 붙었다. 이동훈 변호사는 배신했다, 뒤통수를 쳤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어서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멤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전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할 계획도 생각도 없었지만 불가피하게 형사 고발을 선택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 분쟁을 확대하고 싶었던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쟁점을 명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형사 고발이라는 방법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불법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피프티가 조정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는 법원의 조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조정은 소속사와 헤어지는 조정, 소속사로 돌아가는 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헤어지는 조정은 하겠지만 돌아가는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멤버들이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것처럼 나왔더라라고 피프티를 둘러싼 분쟁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안 따지고 궁예 관심법으로 변호하나? 변호사도 본인들 주장이 궤변이라는 거 알고는 있을까? 무고죄로 맞소송 가야지. 전 대표가 오냐오냐 하니까 손승연이 했던 짓처럼 소속사 피말리기 작전에 들어간 건가? 웃기지도 않는 이유로 소송한 것도 모자라 판사가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판사 말 개무시한 거 보면 답이 없는 애들이라고 모조리 기각돼 릴 듯하다. 정산이 투명하지 못하고 20억 비용을 배임했다. 통수돌이 활동을 2년쯤 한 뒤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다. 수익금 들어오면 멤버들 얼마 회사 얼마 이렇게 배분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와서 정산이란 걸 했어야 배임이든 횡령이든 하는 거 아닌가? 미래를 예측한 건가? 전홍준 대표가 부당하게 20억을 해먹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직접 나눠본 건가? 아무리 타임라인을 봐도 그런 상황이 아니다. 멤버들은 정산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어트랙트는 정산 자료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문제없다고 했다. 그리고 멤버들은 스타크루 투자금이 어트랙트로 간 게 횡령이라고 해서 어트랙트는 추가 자료와 투자자인 인터파크 관계자 자료까지 제출했고 재판부는 문제없다고 했다. 돈 빌려준 인터파크에서 증인까지 서주며 괜찮다는데 무슨 생떼인가. 그래도 통수들은 분명 횡령이 있다면서 어트랙트 소속 가수인 하성운과 바비킴 것도 자료가라고 한다.
어트랙트와 인터파크, 재판부는 어이없을 수밖에 없다. 정작 바비킴과 하성우는 가만히 있는데 통수들 지들이 뭐라고 선배들 정산 자료를 까라고 하는지. 애초에 알려줄 의무 없고 알려주려면 바비킴과 하성운 두 사람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통수들이 소송의 정당성을 찾아야 하니까 그 위까지 떼먹었을 거다 의심 뿌리는 거로 보인다. 어디 조합장 단체장 이권 분쟁이 있을 때나 쓰는 짓을 하는지 그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형사 고발하면 판사가 빨리 인용시켜주고 통수들 본인들은 빨리 해외 활동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멤버들이 하는 짓이 이중 계약한 것 같다는 말이 제일 많다. 통수들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이중 계약 말고는 선택지가 안 남는다는 것이다. 뇌피셜로 원래 목표는 어트랙트와 계약 해지 후 제2의 회사로 이적. 제2의 회사에서 선으로 계약금을 받고 가계약했는데 생각보다 어트랙트의 반격이 거세고 갈수록 거셈 정도가 심해지자 최대한 돈을 덜 내고 털어낼 방법으로 형사 고소까지 하며 계약 해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다. 가처분에서 배임 횡령도 안 통하니 남은 건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신뢰뿐. 그러니까 바비킴, 하성운 등을 들먹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이중 계약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만한 리스크를 회사에서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소속사도 배신 때리는 통수들이 만약에 이중 계약이라도 밝혀지면 업계에서 끝장날 리스크를 누가 지냐는 것이다. 보통은 소송 끝나면 받아줄게라고 구두상 언질만 준다는 게 상식적인 업계 전문가들의 생각도 있다. 아무튼 오기재 안성일 능력 하나는 정말 탁월하다. 어떻게 입을 털었기에 통수들하고 그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충실한 꼭두각시 총알바디로 만들어버렸다. 종교 아니면 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 종교는 아닌 것 같고 돈, 금전적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프티와 소속사의 분쟁이 점차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트랙트가 제작한 피프티의 컬래버레이션 음원이 새롭게 발매된다. 전홍준 대표는 16일 공식 SNS를 통해 오는 18일 사브리나 카펜터가 함께한 큐피드가 나온다라는 글과 함께 새로운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다. 사브리나 카펜터는 미국 디즈니 TV 시트콤 라일리의 세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룹 트와이스의 캔디 팝을 커버할 정도로 K-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사브리나 카펜터의 유튜브 구독자가 600만 명이나 되고 인스타 팔로워는 3007만이나 된다. 과거 뮤비 조회수 보면 2.4억 등 어마어마하다. 소속사와 멤버들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큐피드 새 음원 성사 과정이 궁금한데 새 버전을 어떻게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일까? 소속사 어트랙트에 따르면 피프티와의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달 사브리나 카펜터 측이 미국 워너뮤직을 통해 피처링을 제안했다. 큐피드의 제작 권한을 가진 어트랙트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컬래버레이션 음원 출시가 성사됐다. 다만 멤버들이 새롭게 녹음한 부분은 없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녹음 분량과 기존 큐피드의 소스를 활용해 큐피드를 재탄생시켰고 이번 새 음원이 탄생하게 됐다. 그리고 과거 기사 보면 카펜터가 레드벨벳 등 국내 아티스트들과도 친분이 깊다. 전 대표가 보는 큰 그림은 이것일 듯하다. 원래 그림은 큐피드라는 곡의 성공을 기반으로 피프티라는 팀 자체를 주류에 안착시키는 거였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그룹 자체로 마케팅하기는 어려워졌으니 곡 자체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외 뮤지션을 통해 피프티로는 하지 못했던 각종 마케팅을 하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계획보다는 손해보는 계획인 건 맞지만 전 대표 입장에서는 피프티를 유지하던 이기를 하던 간에 큐피드라는 곡 자체의 생명력 유지와 해외 시장에서 어트랙트로서 다른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은 이후 행보를 위해 현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취할 수 있는 행보이다. 실패를 마주보고 나아가겠다는 글에 맞는 적절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먹튀진상들의 시간 끌기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큐피드 풍차 돌리기 전략이기도 하다. 멤버들이 어트랙트에게 악마같이 돈 말리기 짓거리했던 것처럼 소송 끝나고 멤버들이 부를 수 있게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일기 음원은 이미 유행진한 큐피드일 뿐이다. 누리꾼들은 멤버들과 큐피드 곡이 강제 창고행 할 줄 알았는데 멤버들만 창고행 만들고 음원은 굴려서 돈과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는 전 대표의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다고 놀라워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 대표를 못 믿어하는 시기도 있었고 답답하다, 합의하면 어쩌나 하면서 흔들렸지만 전 대표는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외 상표권 우선 등록으로 차단, 사브리나 건으로 큐피드 곡의 힘을 완벽 분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해서 미리미리 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을 뽑고 냉철하게 해야 할 것 등을 잘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었다.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어트랙트를 어떻게든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식구를 먹여 살리는 아버지 마음과 비슷한 건데 내가 이룬 것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과도 일통한다. 안성일과 통수돌은 전 대표의 것을 자기들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겠지만 말이다. 최근 전홍준 대표는 SNS 댓글로 주위를 살피고 더 멋진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썼는데, 즉 원히트 원더로 아깝게 묻힐 노래를 인지도, 실력, 시장성에서 넘사급 가수에게 넘겨 더 멋진 히트곡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뜻이었다. 처음에는 더 멋진 음악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훗날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또 다른 댓글로는 지혜와 용기, 나눔이 미학이라고 달았는데 이는 또 뒤통수 맞을 두려움을 견디고 냉철하게 머리를 돌려보면 미국 애들과 나눠 먹으며 더 키워 성공하는 위기 속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뜻인 것 같다. 사브리아가 전화위복이 되어 능력 검증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 누리꾼도 멤버들 통수로 뒷목 잡는데 전 대표는 진짜 끝까지 참으며 오라고 한 게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통수들은 끝까지 얼굴 코빼기 하나 안 비쳐. 엄청 괘씸하고 무례하게 생각될 텐데 그럼에도 모든 거 해결해 줄 테니 오라고 한다는 게 보살이 따로 없다. 당사자들의 만남은커녕 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재 19일 예정된 그할 방송분이 사태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